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과 헤데라가 나스닥 ETF 상장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XRP는 빠졌어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왜 맨날 XRP만 안 되는 건가? 지금 미국 정부는 셧다운으로 행정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너리 펀드가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ETF를 내일 상장을 합니다. 미국 SEC의 승인도 없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8A 양식 인증만으로 상장이 가능한 구조죠. 이건 일종의 비상 루트인 거고 미국 SEC가 움직이지 않아도 상장이 진행될 수 있는 ETF 업계의 뒷문과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정부가 멈춰도 시장은 계속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즉 제도권이 느린 속도랑은 별개로서 시장은 이미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이트코인, 헤데라 그리고 그 뒤를 노리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런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XRP가 이번에 또 빠져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타이밍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여전히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ETF로 새로 진입한 코인들도 결국에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죠. 즉 ETF 승인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건요. 시장 유동성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ETF 상장 제외가 단순하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인식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점점 XRP는 왜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법적인 불확실성입니다. 라이트코인과 헤데라는 명확하게 비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지만 XRP는 여전히 SEC 측과의 소송 여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으로 승소했지만 규제기관 내부에서 XRP의 분류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법원의 판결 문제가 아닙니다. SEC 내부랑 정부 회계 시스템에서 XRP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코인인지 결제 인프라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 심사에서 매번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단기 약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로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RP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 결자망의 브릿지 자산으로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라이트코인이나 헤데라가 ETF를 통한 투자 접근성을 얻고 있다면은 XRP는 실제 사용 기반의 제도권 진입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리플이 RLUSD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고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 이유도 바로 그 구조랑 맞닿아 있는데요. ETF가 아니라 금융 백엔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게 ETF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루트입니다. 지금 XRP를 ETF랑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마치 은행 결제망을 왜 주식시장에 안 올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XRP가 가격보다 위성을 바꾸고 있고 ETF보다 더 큰 금융 인프라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 라이트코인과 헤데라가 ETF로 주목을 받는 동안 XRP는 결제의 뼈대가 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겠죠. ETF는 투자자의 문을 열겠지만 XRP는 제도권의 문을 열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라는 거. XRP가 지금 그 구조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뒤에서는 거대한 자금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바로 일본의 금융거물 SBI가 XRP를 정면으로 밀기 시작을 한 거죠. 겉으로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상 제도권 버전의 고래 매집입니다. 오늘 이 움직임이 진짜 의미를 한 겹씩 벗겨보도록 할게요. SBI 홀딩스가 미국의 에버너스 홀딩스에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을 현금 투자했습니다. 이 에버너스가 뭐냐?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용 XRP 자산 운용사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합병이 끝나면 나스닥에 XRPN이라는 이름으로서 상장될 예정인데 출범 시점부터 5억 6천만 개 정도의 XRP를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 자금들이 단순하게 계좌에 넣어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개 시장에서 직접 매수한다는 거고 그것도 자금 수령 이후에 10일 이내로. 이건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겠죠. 우리가 XRP를 단기 차익이 아니라 인프라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XRP 차트를 보면 가격은 여전히 눌림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는 묘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XRP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관의 준비 신호인 거고 이럴 때 개인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가 가격이 안 가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 중에 있습니다. 5억 개가 넘는 XRP가 기관 운영 포트폴리오로 묶이는 순간 그때부터 유통 가능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고 이 수요는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은 늦게 반응할 뿐이지 결국에 위로 튀어오르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갖는 진짜 의미는 단순한 매수가 아닙니다. SBI랑 리플 그리고 에버노스는 지금 XRP를 제도권 금융의 백엔드 자산으로 옮겨놓는 중이에요. 에버노스가 단순 운영사가 아니라 검증자 노드 운영과 디파이 인프라 투자, 기관 대출까지도 통합하려는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XRP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형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SBI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시아 금융 허브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은행연합, 리플넷, 아시아 결제망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XRP가 지금 송금용 코인에서 결제 기반 자산으로, 거기서 다시 운용 기반 자산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핵심 인사들도 모두 여기에 직접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CTO 데이비드 슈워츠, 스튜어트 알데로티까지도, 여기에 리플 전 임원 NEC 비를라가 CEO로 앉아있고요.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스는 5천만 개의 XRP를 기부했습니다. 이게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라 리플 내부의 핵심 전략축을 옮겨 심는 거예요. 지금 XRP 시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들이 바로 기회의 전조인 거고, 공개 매수, 기관 참여, 제도권 인프라 구축까지, 이게 단기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SBI랑 에버노스가 움직였다는 거는 XRP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겠죠. 이제 남은 건 딱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읽고 구조의 편에 설 수 있느냐.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미 금융의 언어로서 번역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의 손익 분기점을 보여주는 지표 STH SOPR을 중심으로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표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 구간에 있나 손실 구간에 있나 그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SOPR이 1.0 근처에 있을 때가 분기점인 거고, 이게 1보다 높아지면 시장은 수익 구간이고요. 즉 단기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1보다 낮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손실 구간인 겁니다.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근데 이 지표의 표준 편차를 적용해 봤을 때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구간을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 95%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5%는 어떨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구간을 벗어나면은 드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2 표준 편차 근처에서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 수익 실현 욕구가 강력해지는 자리, 반대로 마이너스 2 근처에서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손절을 쏟아내는 이런 바로 그 바닥 부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SOPR은 평균값과 플러스 2 밴드 사이에 있어요. 즉 아직까지 과열 신호는 아니지만 단기 투자자들이 이득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말이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인 거고, 하지만 여기서 계속 주의할 게 있습니다. SOPR이 계속 1 위에서 머물면은 익절 후에 현금화 압력이 생기면서 단기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바로 심리적인 변곡점이에요. 가격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심리선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이고요. 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심리의 게임이었죠.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단기 지표가 상단으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몰리면은 익숙한 패턴, 즉 이익 실현에서 조정으로 또 재매집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SOPR이 1선 위에서 버텨주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으로 밀려가지고 1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당분간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숫자 안에 숨어있는 심리의 온도입니다. 지표가 상단에 닿을수록 시장은 뜨겁고요.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시장은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언제나 그 차가운 온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고, 지금은 달리기보다 호흡을 가다듬을 때 이 지표의 온도를 읽으면서 방향성을 기다릴 타이밍이에요. 최근에 XRP 하락했을 때만 해도 리플은 끝났다, 이제 XRP 1000원 갈 거다, 다시 오를 일이 없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었죠. 저는 이럴 때마다 오히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의 바닥은 항상 사람들의 말이 가장 부정적일 때 만들어진 바가 있거든요.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댓글창이 어두워졌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시기마다 항상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 구조가 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하락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지치면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에 손절까지도 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손절을 한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거 더 떨어져야지 내 판단이 맞는 거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이 또 다른 불안감을 키웁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시장이 만들어내는 심리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을 기회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손절하고 떠났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이 왔을 때 그 조용했던 사람들만 웃게 되죠. 이게 냉정한 시장의 구조인 거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순 없어요. 누군가의 두려움이 있어야지 누군가의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감이 클수록 시장은 그만큼의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즘처럼 뉴스도 커뮤니티도 댓글도 온통 비관적인 말로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다들 떠날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리플이든 어떤 코이든은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반드시 웃게 되는 구조이죠. 이 공포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믿고 묵묵하게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엔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